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도소득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하고 이제 OX 양도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거 했죠, 그죠? 잠깐 정리하고 다음 파트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양도소득세죠. 그 양도소득세에서는 첫째 이제 이 양도 뭐를 양도하느냐, 그죠? 그 과세 대상. 우리 지난주에 이제 부동산, 그죠? 주식 했죠. 요 양도의 개념이죠.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그죠? OX. 양도 소득이라 하는 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그 차익, 그죠? 차익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자금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죠. 그러면은 요 세금이 나오죠, 그죠? 세금. 이 세금인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은 세금 부과 안 한다, 그죠? 이걸 우리가 비과세라 이라죠, 그죠?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비과세, 그죠? 물론 이제 조정지역은 2년 거주입니다. 여기서 2년이라 하는 것은 보유기간이죠. 그럼 보유기간이라 하는 것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그죠? 그리고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네, 신고 납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양도소득세 전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요 과세 대상 부분 하고 OX 부분 지나신 했죠, 그죠? 우리 교재 순서가 오늘은 570쪽입니다. 네. 그 570페이지 보면은 양도 시기와 양도 차익의 계산, 양도 시기와 양도 차익은 뭐 별개죠, 그죠? 별개 다른 완전 다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양도 시기는 여기 있죠. 여기 양도 시기 요거 하고 양도 그 보면 차익 이 부분이네요, 그죠? 예. 이게 뭐 같이 이래 관계는 없습니다만 뭐 우리는 그냥 문제 나오면 그냥 같이 풀면 되니까 이 부분 보세요. 양도 시기 여기서 우리가 양도한 날 매매한 날이다, 그죠? 매매일 우리 첫째 매매일이죠. 매매 물건을 팔았다. 언제 팔았느냐? 대금 청산한 날. 이날이다, 그죠? 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 대금을 대금 받은 날이지. 잔금 받은 날. 아시죠? 예. 뭐 대금, 이거는 뭐 잔금이라 할까요? 이 대금이나 잔금을 말하니까 잔금 청산일이다. 이 날을 알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한 날이죠. 등기 접수일. 여기 이제 원칙이죠, 그죠? 예. 원칙이 이거다, 이거. 이제 매매하면은 잔금을 지급한 날, 잔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 같은 말입니다만은 알 수 없을 때는 그 등기 접수일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가 있죠, 그죠? 여기에서 예외가 장기 할부 매매다. 뭐 이런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그 잔금을 청산하려 하면은 그게 2년 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 규정 두고 있다, 그죠?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그랬죠. 인도일, 사용일, 등일 중에서 빠른 날, 그죠? 그럼 수용, 내 땅이 수용되고 말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됐다, 그죠? 이건 뭐죠? 그렇죠. 청, 수, 등 중에서 빠른 날. 대금을 청산한 날, 그죠? 수용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미완성된 건축물이 있다.
요런 미완성 건축물은 완성된 날이죠. 그죠? 완성일. 미확정은 확정일을 기준한다. 요게 바로 핵심입니다. 매매하면은. 그럼 이제 매매가 있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요게 말하면은, 그죠? 우리가 매매라는 거는 대가가 지급된 거잖아. 그죠? 유상이잖아요. 유상. 그 유상 말고는 뭐가 있죠? 무상. 무상은 뭐죠? 상속과 정려. 그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상속과 정려. 상속 언제죠? 상속 개실. 정려는 언제입니까? 정려 받은 날. 그죠? 그리고 요런 이제 우리가 매매 거래와 무상과 유상과 무상 외에 또 건물 하나 신축했다. 신축. 신축이나 정축이 있죠. 사용 성인서 교부 1. 또 시효취득이 있죠. 이런 시효취득. 그죠? 예. 취득세는 시효취득 언제죠? 시효가 완성되는 날이죠. 요거는 시효는 우리가 우리 양도소득세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등기 이제 시효가 완성되는 날 아니고 요거는 점유 개시일. 점유를 개시한 날이죠. 양도소득세에서는 연할된다. 취득세에서는 시효가 완성되는 날이고. 그 나머지 이제 동동 그죠? 몇 개 더 있죠. 요런 게 이제 말하면은 우리가 시기 양도 시기다. 샀다가 팔았을 때 그 보유기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요 부분. 요 부분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파트에 요 부분을 갖다 여러분 익히는 게 중요하죠. 이걸 알고 연습해 보는 겁니다. 문제 연습. 그죠? 예, 한번 보세요. 그 1번에 보시면은 570페이지에 1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틀린 거 찾아봐라 그랬죠. 1번 점유가 나왔네요. 그죠? 민법상 점유하면은 시효취득이다 말이에요. 그죠? 점유로 인한 시효 이거죠. 이거 언제입니까? 점유 개시일인데 거기 보니까 등기 접수일 돼 있죠. 그거 틀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파트에 들어가면은 공부했던 부분 우리가 기본서에서 공부했던 부분 핵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익히는 게 중요한 거죠. 요걸 알면은 답 보고 찾는 건데 뭐 그죠? 나머지 보시면은 그대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2번에 보면은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언제입니까? 등기 접수일이고 3번에 보면은 청산하기 전에 등기는 먼저 했다 그러면 등기일이 될 거고 4번에 보면은 할부조건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요거. 인사 등 인도일, 사용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상속 나왔네. 그죠? 상속 개시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 이거는 우리가 기본만 알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그죠? 2번 한번 볼까요?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식 이제 항상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뭐 취득 및 양도식이다. 왜? 보유기간 계산하는 거니까. 샀다가 파는 그 보유기간이죠. 그죠? 언제 샀다가 언제 팔았느냐 이거죠. 예, 그러면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에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한 날이다. 그죠? 등기 접수한 날이죠. 정려는 정려받은 날이 되겠죠. 그죠? 3번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뭐 됐습니까? 수용됐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왔네. 수용 여기 나왔네. 그죠? 청수 등 중에서 빠른 날. 청산일, 수용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틀렸네요. 그죠? 3번. 또 청산하기 전에 등기 먼저 했다. 등기한 날이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되고 3번 문제.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우리가 건축했으면 신축 이게 되죠. 그죠? 요거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되고 허가 안 받는 건 뭐죠? 무허가죠. 그죠? 무허가는 뭡니까? 사실상 사용일. 그죠? 요 등등이 나옵니다. 그죠? 사실 틀렸네. 1번 X. 그 2번은 장기 할부 나왔고 3번엔 또 청산하기 전에
등기했다. 그죠? 4번은 상속이 나와 있고 5번은 환지 나와 있네요. 그죠? 환지는 뭡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죠? 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다음 4번. 그 4번부터는 이제 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요 부분이네. 그죠? 요건. 양도 차익 관련해서 먼저 요번에 이제 끝났으니까 지울게요. 예. 다음 이제 요겁니다. 요거. 양도 차익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 그죠? 4번부터는 그 양도 차익 하는 거는 우리가 양도 가액에서 마이너스, 그죠? 필요경비가 있죠. 필요경비. 그 필요경비라 하는 거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 또 양도비 이걸 모두 뺀 거잖아. 그죠?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모두 이걸 모두 우리가 필요경비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요걸 차감한 금액 우리가 양도 차익이라 하죠. 양도 차익이고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죠? 요걸 마이너스 예. 요걸 차감하고 나면은 요걸 뺀 걸 우리 뭐라 하죠? 양도소득. 이 양도소득에다가 기본공제 요걸 마이너스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과세 표준 여기에 세율이죠. 그죠? 이렇게. 요게 말하면 우리가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요거죠. 그럼 그 4번 문제는 양도 시에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걸 감소시킨다는 거는 요거겠지 뭐. 그죠? 요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는 요 금액도 빼는 거고. 그죠? 요것도 빼는 거고. 요것도 빼는 거니까 결국은 요걸 감소시킨다는 거는 요거. 즉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가 아닌 것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그죠? 1번 취득의 가액 요거 있죠. 그죠? 2번 직접 지출한 양도 비용 여기 있네. 그죠? 장기보유 특별 여기 있네. 기본 있네. 그죠? 5번에 보면 기납부 세액하는 거 여기에서 빼는 거죠. 그죠? 과표에서 여기서 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금에서 이 나오는 세금 양도소득 세금 나오죠. 그죠? 이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은 공제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이미 납부한 거 여기서 공제하는 거지. 여기서 공제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예. 다음에 5번 문제. 예. 5번 문제는 이제 이거네. 그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공부해 왔던 거잖아. 그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이 뭡니까?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이것도 실거래가. 요것도 실거래가. 그죠? 요것도 실제 거래가액. 요것도 실제 거래가액. 모두 실거래가죠. 그죠? 실거래가인데 요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죠? 예. 요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다. 이걸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할아버지 우때 조상님이 샀다. 뭐 한 100년 전에 샀다. 그죠? 그걸 오늘 내가 판다, 양도한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 주고 샀는지 증빙자료도 없고 알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매감환기. 아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매매 사례 가격, 감정 가격, 환산 가액, 기준 시가를 해라. 딱 나와 있잖아. 그죠? 이건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매매 사례, 감정 가액, 환산 가액, 기준 시가. 또 요걸 모를 때도 있더라. 그죠? 양도 가액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뭐죠? 내가 오늘 팔았는데 오늘 얼마 받고 팔았는지 알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즉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양도 가액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거짓 신고했다 이거죠. 거짓말.
그래서 세무서에서 요 금액을 신고한 가액을 인정 안 하는 경우다 이거죠. 그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매감기. 이때는 환이 없습니다. 그죠? 환이 없다 그러죠. 매감기로 바로 가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래 하는데 이걸 우리는 실거래가라 그러잖아. 그죠? 요거는 우리가 실제 거래가이고 이런 금액들 매감 환기라 하는 거 요걸 우리가 추계 계산했다. 추정한 거잖아. 추계. 추산하여 계산한 금액이죠. 추계 가액이다. 이런 추계 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는 실거래가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은 3%, 지전등임은 7%, 나머지는 1% 한다 그랬죠. 그죠? 미등기 부동산은 0.3% 해버립니다. 요거는 뭐라 했습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 요 3%, 7%, 1%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이 알았죠?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기준시가입니다. 요 금액에 3%, 7%, 1% 적용한다.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계산하겠다 이거죠. 요런 게 지금부터 이제 문제에 나옵니다. 5번 문제. 예, 한번 읽어볼까요? 틀린 거 찾아봐라. 그랬네. 그죠? 양도 당시에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래서 요걸 확인할 수 없다. 뭐라고 합니까? 매감 환기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매환감기 순서 틀렸네. 그죠? X.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게 전부 기출 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죠.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매감 환기인데 매환감기 틀리다. 알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기본만 돼 있으면 답 찾기가 쉽다 이겁니다.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을 때는 그죠? 내가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헷갈리죠. 예. 그리고 2번 그 양도 취득 시에 확인할 수 없는 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그죠?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매매 사료를 하는 경우에는 3%, 부동산은 3%다. 그죠? 기준시가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예.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예, 6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하여 조사한다. 이때 예, 틀린 거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1번 양도 당시 또는 취득 시에 실거래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 계약서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 추계 결정한다. 여기에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요 금액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2번 매감 환기의 순으로 한다. 맞죠? 그죠? 3번 이런 거는 3개월 내에 유사성이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매매 사례하는 거는 그 거래 당시 3개월 전후 아시겠죠? 3개월 내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감정가액도 그 거래 전후에 3개월 내에 아셨죠? 5번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 안 된다. 양도가액일 때는 추계 안 되고 예.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 양도가액일 때는 적용하고 요거는 적용 안 한다. 반대가 돼 있네요. 그죠? 양도가액은 안 하고 취득가 여기 있잖아요. 요거 있는데 요는 말이 반대네. 그러니까 5번에 틀렸습니다. 예, 7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죠? 7번도 마찬가지.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추계조사하는 경우에 순서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순서는 뭐죠? 매감환기. 그럼 기억은 매매 사례가액이네. 그죠? 그러면 기억이 제일 먼저네. 그죠? 기억. 그 다음에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 여기 니어이네. 그죠? 디귿이 뭐죠? 감정가액이네. 그죠? 요거. 리얼이 뭡니까? 기준시가. 그럼 순서는
기역, 디귿,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기본만 알면은 답은 쉽게 찾겠죠. 그죠? 하나 더 8번 문제는 이제 그 8번 문제는 요 관련이 아니고 이제 요 관련이에요. 요거 문제예요.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8번 한번 볼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주택대금, 주택대출할 때 그 이자,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죠? 제외. 2번 채권에 대한 매각차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3번 방 확장 공사, 발코니 확장하는 거 있죠. 그죠? 층고수 작성 비용 들어갑니다. 중개수도 들어가죠. 그죠? 9번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9번도 말하면은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랬네요. 그죠? 요거. 여기에 예가 나와 있잖아. 우리 법에. 그죠? 요거는 우리가 자본적 지출, 양도시에, 요거는 보유시의 비용, 팔 때 비용으로서 사례가 나와 있죠. 그죠? 1번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신고서 작성 비용 당연히 포함됩니다. 공제해 줍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공제해 준다 이 말이죠. 그죠? 2번 납부 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 그 환수의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그럼 이제 말하면은 재건축 부담금 이것도 공제받죠. 그죠? 3번 양도 자산에 대한 지출한 비용 마찬가지입니다. 4번 양도 자산을 취득 후에 쟁송, 소송이 생겼다. 다툼이 생겼다 이 말이죠. 소유권 확보를 하기 위하여 직접 소유되는 소송 비용 이거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각 사업연도 소득금에 대한 필요에 산입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이거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즉 다른 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서 공제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양도소득이 아니고 그거 보면은 사업소득 계산할 때 그때 공제하면 받았다면은 그 양도소득에서 또 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공제 되잖아. 한 번 공제받은 걸 공제해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외해줘야 됩니다. 4번. 요 말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지출한 연도에 각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됐다 하면은 요거는 공제한 받은 거구나. 공제한 받은 거는 공제 또 해주면 안 되겠다. 그죠? 제외되는 거고. 양도 시에 공정 비용 같은 거 당연히 포함됩니다. 10번도 마찬가지. 지금 8번, 9번, 10번은 다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경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10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봐라. 1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직업기일이 지연으로 인하여 그 직업기일이 늦었다. 그죠? 넘어갔다. 그 연체이자를 말하죠. 그죠? 연체이자는 포함하면 안 되죠? 포함 안 됩니다. 그죠? 맞네. 1번은 정답. 2번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증빙서류를 필요하면 증빙서류 있어야 되죠. 그죠? 이거는 당연히 증빙서류 있어야 됩니다. 증빙서류가. 아시겠죠? 딱 없어도 되는 게 뭐죠? 취득세. 취득세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취득 가액이 있으니까 세율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증빙자료가 없지만은 다른 거 다 증빙자료가 필요하죠. 3번. 취득 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도 공제해 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 취득 가액을 실거래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 가액을 환산 가액으로 할 때 아닙니다. 환산 가액으로 할 때나 실거래가로 할 때나 다 공제해 줍니다.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채권입니다. 매각 차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양도변. 이걸 말하면 우리가 채권을 팔았을 때 개인한테 파는 경우하고 금융기관에 파는 경우 다르겠죠. 그죠?
개인한테 팔 때 보면은 그 말하면은 그 수수료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인정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래 상대방 말하면은 즉 말해서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그 한도로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그 4번도 틀렸죠. 그죠?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은 취득세는 없어도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인정된다 해야 되죠. 그죠? 예. 그 11, 12, 13, 그 14, 요 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계산 문제입니다. 그 계산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 이게 다 취재됐습니다만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계산 문제가 뭐 한 2년에 한 문제, 3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예, 그런 나온다면 주로 이제, 요 부분이 잘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제 요 부분이 아니고, 취득세 우리가, 저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 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바로, 부담부 정리 있죠. 그죠? 예. 자, 보세요. 형, 갑이라 할까요? 뭐, 형이라 하겠습니다. 형이 동생한테, 그죠? 정려를 하고, 정려. 옥을 정리했다. 만약 건물 5억짜리를 정리했다. 하고, 이 말하자면 동생이 이것을 갑이라는 사람한테 타인이죠. 그죠? 타인에게 이것을 팔았다. 양도. 예. 양도했다 이거죠. 이 경우에 형이 동생한테 정려를 하고 동생이 제3자한테 팔았는데 요 기간이 5년이 지나면 인정되죠. 그죠? 근데 5년이 안 된다 이거죠. 5년 내라면은 이걸 인정 안 한다 그랬습니다.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기억하셔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5년 내라면 이걸 우리는 말하면은 5년 내라면 인정 안 하고 이 사람한테 판매한 걸로 간주한다 그랬죠. 그죠?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죠? 직접 양도를 봐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기억하시면 5년 칸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그죠? 이건 뭐 5억 하는 건 필요 없겠다. 그죠? 예. 정려를 하고 양도를 했을 때 이때 기간이 몇 년? 5년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면서 다시 계속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번에는 형이 같은 예를 들을게요. 형이 동생한테 마찬가지죠. 건물 5억짜리를 정리했습니다. 형이도 정리했는데 이때 은행에 형이 요 건물에 대해서 그 과거에 돈 좀 담보 제공하고 돈 좀 빌릴 생각이 있다. 즉 말해서 형이 이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가 3억 있다고 가정합시다. 3억 있다. 이때 동생한테 뭐라 할까요? 채무 요거는 네가 부담하고 내가 5억짜리 건물 줄 테니까 채무는 네가 부담해라 이라겠죠. 그죠? 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겠죠. 그죠? 내가 그만 빚 갚아줄게 이럴 겁니다. 채무를 부담합니다. 동생이 채무 요 3억을 부담하게 된다. 자, 이 경우를 잘 보세요. 이 경우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면 보세요. 자, 동생 입장에서는 실제 정려받은 게 얼마죠? 2억을 받았죠. 5억짜리 받았지만은 형이 갚아야 할 은행빚 3억을 부담했으니까 요거는 대가 있잖아. 그죠? 2억만 공짜로 받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 동생 입장에서는 정려가 2억이 되죠. 2억이 되는데 요 3억 부분에 대해서는
형의 건물을 넘겨받으면서 채무를 인수받은 겁니다. 그 대가를 지급을 한 거죠. 그죠? 그걸 우리는 세법에서는 양도로 보겠다. 매매로 보겠다. 이겁니다. 매매. 아시겠죠? 매매. 이게 이제 양도된다 그랬죠. 양도. 이렇게 양도가 된다. 그러면은 요 정려 2억에 대해서는 정려세에는 누가 세금 내죠? 그렇죠. 수정자죠. 정려받은 사람이니까. 즉 이거는 세금 낼 사람은 동생이 내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는 동생이 여기에 대한 납세 의무자죠. 그죠? 세금 낼 사람은 동생이 내야 되고, 요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 한자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요건 누가 내야 될까요? 그렇죠. 형이 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양도가액에 세금 내는 것이 아니고 양도 차익에 내는 거잖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경우에 요 양도가 3억이라면은 차익이 얼마고 요거 차익. 요게 세금 내야 되니까. 자, 요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뭐 기본서 할 때 많이 해왔던 건데 이게 들을 때는 쉬운데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 그죠?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계산 문제라면은. 아시겠죠? 자, 다시 보세요. 5억짜리다. 자, 요 문제를 제가 하나 다시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죠? 형이 요 건물을 살 때, 건물 5억짜리 살 때 여기 주어져야 되겠죠. 얼마 주고 샀느냐 하면 요걸 4억 주고 샀답니다. 옛날에 살 때 4억에 샀다. 4억짜리를 동생한테 5억에 정리한다. 그죠? 5억에. 그런데 이 중에 은행빚 3억을 떠넘긴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4억짜리를 5억에 양도했다면은, 팔았다면은 1억이 남았죠. 그죠? 우리 가정을 했을 때 정려지만은 잘 보세요. 4억짜리를 5억에 양도했다면 1억 맞죠? 그죠? 1억 맞는데 지금 우리가 요 양도 5억이 아니고 요 중에 실제 양도 얼마죠? 3억이잖아. 그죠? 양도 3억이죠. 5억 다 양도가 아니고 그 중에 3억만 양도 2억은 정려잖아. 그죠? 그러면 5억 중에 3억이 양도라면은 4억 중에는 얼마고 이 말이죠. 즉 다시 보세요. 4억 중에는 얼마고 요게 5억일 때 요게 3억이라면은 요거는 얼마고 이거죠. 요걸 우리 뭐라 하느냐? 4억 대 5억은 얼마 대 3억이다 이랬죠. 그죠? 요거 옛날에 우리 공부했잖아. 왜? 내항 곱하기 내항은 외항 곱하기 외항 하나 있었잖아. 그죠?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때 요거 4개 중에서 하나를 모르는 거면 요걸 모르든 어느 걸 모르더라도 구할 수 있죠. 그죠? 요걸 구하는 거, 요걸 뭐라 하느냐? 우리가 환산가액이라 하는 겁니다. 환산. 아시겠죠? 환산한다 이거죠. 자,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요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더 쉽게 생각하면은 5억 대 4억은 몇 프로죠? 80%잖아. 그죠? 여기도 80% 비율이 같다 이거죠. 그죠? 그럼 얼마? 38이죠. 2억 4천 나오네. 그죠? 아, 2억 4천이구나. 또 여기 보세요. 5억 대 3억 하면 여기 60%잖아. 그죠? 요것도 60%다 이 말이죠. 같다 비율이 4, 6이 24 얼마? 2억 4천. 요걸 뭐라 부른다? 환산가액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환산가액. 그러면은 요게 5억 중에 3억이 양도라면은 요 중에는 2억 4천이 양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2억 4천짜리를 3억에 팔았으니까 양수이 얼마? 6천이죠. 이때 시험 문제가 요거 물어보거나 요거 물어보거나 이런 물어봅니다. 또 요거 물어보거나 요거 물어보거나 요거 물어보거나 요거 물어보거나. 요게 뭐죠? 부담부 정려. 아셨죠? 부담부 정려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11번. 그 지금 11번, 12번,
13문제 전부 이거네, 그죠? 13문제는 이거네, 그죠? 예, 이거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11번 문제. 예, 거주자 갑이 아래 국내 소재, 예.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부담부 정리하고 을이 갑의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양도 차익 계산 시에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고 이래 물어봤네, 그죠? 예, 그럼 일단은 우리가 갑과 을입니다, 그죠? 갑과 을에서 갑이 여기 얼마짜리냐? 8천만 원짜리고 을로 넘어갔죠, 그죠? 넘어간 게 얼마죠? 요게 1억에 넘긴 겁니다, 그죠? 1억, 예, 1억이고 1억. 아니죠? 5억이네, 그죠? 요게 5억. 은행에 담보가 채무가 1억이 있네, 그죠? 요거 갖기로 했죠. 요런 관계네, 그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지금 그거 보니까 지금 5억 중에서, 그죠? 문제가 보면은 정리했고 실지채는 8천만 원이고 기술시가는 5억이다,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채무 1억을 부담했으니까 5억 중에서 채무 1억 정리는 얼마죠? 4억이 되죠. 양도는 얼마죠? 1억이 되겠죠, 그죠? 채무분이 양도가 되니까 1억이다. 요거만 양도 차익 얼마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양도 차익은 그럼 5억 중에 양도가 1억이라는 것은 8천 중에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요게 20%네. 20% 이만 얼마? 1,600. 그죠? 1,600만 원이다. 그래서 그 정답은 1,600만 원입니다. 3번. 문제로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은 실제는 이거다, 그죠?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